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이어온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정부의 압박과 운송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생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화물연대의 협상 여지가 크게 줄어든 것도 조합원 총투표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정부의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에 포항과 구미의 산업단지에서는 제품 출하가 재개되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물류에 숨통이 트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한마저 무효화하고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하는 정부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늘 오전에 있을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면 화원나들목 지나는 차들 옥포갈림목 1, 2차로 따라 정체 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엔 작업 구간 있는데요. 풍계나들목 231에서 232km 지점 2차로에서 설비 작업 중이고 이후로 중령터널 가까이 하면서 2차로 막고 작업 중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도시고속도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남대구권 지나서 성서권 진입하는 차들만 구간 지체 보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긴 구간 지체입니다. 대봉교 지하차도 지나며 서행해서 수성교 지하차도 안쪽에서부터 어렵게 지나고요. 반대쪽은 침산교 지나 경대교 통과할 때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달구벌대로는 담티고개 지나 만촌내거리 교차로 통과하는 차들 많습니다. 이후 범어내거리까지 밀리는데요. 대구은행내거리, 수성교, 삼덕내거리로 이어지는 구간도 계속해서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화랑로 망우당구가 차도에서 효목내거리 통과하는 차들도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이고 아양로는 큰고개 오거리 통과해서 아양교 중심으로 입성내거리 향하는 차들 가득 몰리고 있습니다. 호곡로는 구구터널 빠져나와 도곡내거리 앞둔 지점, 이후 서변지하차도에서 산격대교로 이어지는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출근길 일부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으니까요. 낙상사고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으로 대기도 탁하겠는데요.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 11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엔 건조특보 내려졌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0도, 습도는 74%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경북 군의군이 내년 7월부터 대구시에 편입이 됩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경북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재석 의원 233명 가운데 찬성이 218명, 반대가 2명이었습니다. 군의군에 적용하던 경상북도의 조례와 규칙은 일단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지만 네. 경상북도나 경북도지사로 되어 있는 권한과 소관사항은 대구시나 대구시장으로 바꾸도록 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대구시 인구는 군의군 인구를 더해져서 239만여 명이 될 전망이고요. 면적도 기존 883제곱킬로미터에서 군의군 면적인 614제곱킬로미터를 더해서 1497제곱킬로미터로 전국의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넓은 지자체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경북에서 군의군이 넘어오면서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이 선거구 문제입니다. 예.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가 군의 의성 청송 영덕인데 이 선거구에서 군의가 빠지면 의성 청송 영덕만으로는
유지가 안 됩니다. 때문에 이 안동 예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 김영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이 경북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그동안 좀 반대를 해오기도 했는데 근데 앞으로 어떻게 개편될까요? 선거구가요? 네, 안동과 같은 선거구에 있는 예천을 군위가 빠진 자리에 넣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해찬을요. 네, 안동만으로 독립적인 선거구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일단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를 어느 선거구로 포함할지는 앞으로 또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군위가 접촉하고 있는 면적이 많은 곳은 또 대구 동구 을지역이지만 이 교통이나 접근성만으로는 이 북구 을지역이 또 유리하거든요. 앞으로 이 군위군 편입이 확정된 만큼 이후에 필요한 행정 절차 그리고 뭐 정치적 과정들까지 잘 꼼꼼히 이제 따져봐야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겠네요. 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종일 매캐한 냄새로 고생하신 시민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은 대구 성수공단에 위치한 한 인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였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난 7일 0시 56분쯤 달서구 오람동 성수공단에 있는 인쇄공장에서 큰 불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110대와 소방인력 328명을 투입해서 약 10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불은 어제 오전에 잡혔지만 화재로 뿜어져 나온 매캐한 냄새가 대구 전역을 덮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급증을 했었는데요. 식당을 찾은 시민들은 가게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거나 또는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냄새가 너무 안 좋아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불이 발생한 7일부터 8일 오전 10시까지 냄새 관련으로 들어온 민원이 121건에 달합니다. 불이 발생한 달서구 일대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27건 그리고 서구가 16건 등의 순이었는데요. 그제 이제 불이 났는데 어제까지 이렇게 민원이 계속 이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이 종이와 골판지 등 가연성 제품을 다수 취급했던 곳에 취급했던 탓에 대구 곳곳에 분진가루가 바람을 타고 흩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차량과 옷에 이 분진가루가 묻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은 보유 중인 분진 흡입기 차량 18대 중에서 14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좀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소방본부가 감식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불이 계속 여진이 남아 있어서 감식을 미뤘습니다. 그렇군요.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 대구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구시가 하반기에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장 3곳을 대상으로 이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이 용역 계약이나 사업비 관련 13건을 적발했고 이 조합 행정도 15건, 회계 처리 문제도 12건 등을 적발했습니다. 총 49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는데 네. 이 사례를 보면 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용역 계약을 한 사례, 또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늦게 알린 사례 등이 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관할구청에 이를 좀 통보를 하고 행정지도와 이 고발 조치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이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곳이 대구가 지금 80여 곳이나 되고 있거든요. 꽤 많네요. 네,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우리가 이 올해도 그랬지만 갈등이 굉장히 또 많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렇죠. 행정이 적절하게 좀 개입을 해서 이 지도 점검이 필요한데 이 대구시가 일단 내년에는 달성군을 제외한 7개 지역에 대해서 한 곳 이상씩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5년 동안 외국산 염소고기와 한약재로 제조한 흑염소 진액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수년간 값싼 외국산 염소고기와 한약재를 사용해서 제조한 흑염소 진액 26톤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업주를 구속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 업주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산 한약재와 호주산
냉동 염소고기를 사용해서 흑염소 진액 26톤을 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인터넷 통신 판매 등을 통해서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간판도 없는 사업장을 만들어서 단속을 피해왔고 종업원으로는 지인 한 명만을 고용을 해서 가공기기를 쉼없이 가동하는 방법으로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의 또 주요 공약이었죠. 이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이 대구의료원이 직접 이 3대 혁신 목표와 이 8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기대와 남은 과제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구의료원이 발표한 추진 과제인 거죠. 네. 자,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3대 혁신 목표와 8대 추진 과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7일 김승미 대구의료원장이 우수 의료진 충원 그리고 기능 특성화 센터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3대 의료 취약 분야 강화 또 내부 혁신 3대 혁신 목표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 원장이 밝힌 3대 혁신 목표는 광역 단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 강화와 감염 그리고 응급 어린이 3대 취약 분야 집중하겠다. 또 고강도 내부 혁신을 통해서 운영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예. 이를 위해서 우수 의료진 충원과 통합 외래진료센터 건립 그리고 감염병 격리병 등 구축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등 8대 추진 과제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의료원이 기능 정상화를 넘어서 이제 광역 단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네, 내년 1월 대구의료원 간호인력 임상 교육을 시작으로 인력 보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3월부터는 전문의도 충원을 하게 됩니다. 현재 36명인 전문의를 2024년까지는 거의 2배 이상인 68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충원될 전문의들은 경북대병원 소속으로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각각 16명씩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들 전문의들은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된다면 내년 3월부터 대구의료원에서 뇌졸중, 외상 등 응급수술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2024년까지 전문의 32명이 충원이 된다면 대구의료원은 100병상당 15명의 전문의를 보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인천의료원과 부산의료원을 뛰어넘는 수준이 됩니다.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또 시설 보강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2026년에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900억 원을 들여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통합 외래 진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통합 외래 진료센터가 완공이 된다면 입원 병상은 현재 456개에서 620개로 늘어나는데요. 현재 건물별로 분산된 외래 진료 기능을 통합을 해서 원스톱 진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감염, 응급 또 어린이 이렇게 3대 취약 분야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감염병 위기에 대한 이 계획이 눈에 띄는데요. 이 감염병 격리병상이 지금 27병상이 있는데 2026년까지는 총 214병상 규모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 병상은 감염병 발생 시에 감염 환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 동선을 분리할 수 있는 이 전환형으로 마련이 됩니다. 네. 평소에는 일반 병상으로 쓰다가 위급 시에 격리 병상으로 용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사례를 비춰봤을 때 하루 20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수준까지 대응하겠다. 이렇게 대구시는 설명을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대구의료원은 2020년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의료원 내에 있던 일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랬죠. 이 때문에 의료 취약계층이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둔 이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네. 또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이 지역 응급 의료기관인 응급실을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을 하고요. 뇌혈관 센터를 신설해서 이 진단과 처치, 재활까지 이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등 의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해서 이 시간 제한 없이 이 소아 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아닙니다. 예. 지금 아마 검색해 보시면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된
곳들만 되는데 대구의료원은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건강주치 사업을 또 확대해서 이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도 운영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이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이 다양한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취약 분야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또 내부적인 혁신도 강도 높게 이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진료 수익을 많이 내겠다라는 건데요. 네. 내부 혁신을 통한 조직을 슬림화하고 평가 체계 개선 그리고 감사 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광역 단위 의료원 평균 이상의 진료 수익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수익을 공공의료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 방안 많이들 이제 궁금해했었는데 지역 의료계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이게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제2대구의료원 설립 계획을 좀 철회하고 기존 의료원을 강화하겠다. 라고 밝힌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많았거든요. 네. 이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전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의료원의 기능을 좀 힘을 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나온 이 계획안을 보면 이 병상도 늘리고 의료진도 늘리고 네. 이 대구의료원에 대한 이 투자 자체는 늘리겠다라고 해서 좀 환영하는 이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 역시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능 강화와는 별도로 이제 제2대구의료원 설립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 방안만으로는 뭐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의료계 역시 제2대구의료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는 1,000억 원의 거액을 들여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통합외래진료센터를 짓는 것보다는 제2의료원을 설립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병원이 2개는 있어야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또 취약계층의 건강권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번 그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도 이 제2대구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나요? 네, 김승미 대구의료원장이 이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 조금은 난감했습니다. 김승미 의료원장은 지금 의료원이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이 지역적인 한계는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말을 하면서 추가 의료원 건립에 대한 이 다음의 일은 대구시의 정책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약간은 뭐 애매모호한 예.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방안 발표 후에도 이어지는 이 제2대구의료원 신설 논란. 앞으로도 당분간 좀 계속될 것 같은데 두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 보건의료단체가 지적을 한 것처럼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 그리고 전문의 충원 일정을 뺀다면 나머지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과 추진 일정이 없거든요. 그리고 좀 나열식이어서 기대를 갖기에는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구의 의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이 요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시민들에게 전달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모든 병원이 공공병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제대로 강화하는지 지켜보면서 또 제2대구의료원 건립도 가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청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진을 확충하겠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좀 내놨는데 이 부분이 되어야지 제2대구의료원 건립 문제도 좀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구시의 이 결정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김승미 원장도 밝힌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 마련은 좀 중장기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대구의료원 혁신안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의 기대와 과제를 정리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49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에 삼국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지금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유교책판과 삼국유사 전시회에 다녀왔는데요. 이번 전시회에는 퇴계 이황의 퇴계선생 문집 유교책판과 도산서당의 농운정사 편액, 그리고 내방가사 화전가와 쌍벽가 등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 목판 9점, 그리고 편액 8점, 고서 및 고문서 8종 등 다양한 한국 목판 및 인출본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전시회 입구에는 250여 권의 삼국유사 관련 연구서적과 더불어 책판 인출 체험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체험 현장 소리부터 체험을 이끌어주는 해설사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호작도라는 그림인데요. 호랑이하고 까치하고 그림이에요. 이물질을 털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소리. 제거했다고 생각이 되면 발라준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털어줘. 그래야지 골고루 나와요. 예, 저는 안동국학진흥원에서 온 유교문화박물관 전시해설사 안현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총 16건이 등재가 되었는데 그중에 최고 첫 번째로 1997년에 등재된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우리 한글로 된 훈민정음 목판을 가지고 오게 됐고요. 옆에 호작도는 범호자, 까치작자, 그림도 해가지고 호작도라고 하는데 우리 민화에서 선조분들이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라고 생각하고 까치는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문 앞에 걸기도 했거든요. 세계기록유산이 16가지가 등재되어서 전 세계에서는 4번째로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많은 이런 숫자들이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느껴보지 못하고 또 이 소중한 가치를 보존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식도 아직은 미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알고 먼저 말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또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것을 느끼고 또 우리가 잘 보존하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것을 잘 알고 또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게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 유교 책판이 삼국유사보다 더 먼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이 유교책판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새긴 목판입니다. 네. 이 경북을 중심으로 300여 개의 문죽이 기탁한 700여 종, 6만여 장의 목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시회를 둘러보고 체험하던 학생들도 만나봤습니다. 친구랑 보이길래 둘 다 호랑이띠라서 그냥 해봤어요. 되게 재밌어요. 신기했어요. 고등학교 때 한국유사 공부해서 골든벨 나갔었어요. 허무맹랑한 얘기도 많고 신기한 얘기도 많아서 뭐라 해야지 과학적 발견을 되게 재밌게 풀어놔서 옛날 사람 시각으로 그게 좀 재밌었어요. 도서관 중간에서 이거 하셔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 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공부하러 왔는데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훈민정음 한본을 한번 이렇게 먹칠해가지고 한지에 옮기는 체험 해봤어요. 크게 깊게 아는 건 없고 유명한 것만 훈민정음이라든지 그런 것만 알고 있어요. 되게 옛날 한국의 이런 좀 역사 있는 그런 유산을 직접 현대시대에서 이런 체험 방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도서관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 부스를 보고 하고 싶어서 같이 하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에다가 목을 발라서 한지를 그 위에 붙인 다음에 이제 찍어내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잘 몰랐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서 직접 하면서 어떤 게 있는지 좀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저 해보니까 훨씬 더 재밌고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제가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책판 인출 체험은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예정된 날은 오늘까지인데요. 참여해 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조금 더 연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전시 이야기는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경북대학교 도서관 기획홍보팀장 김미혜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과 공동으로 유교 책판과 삼국 유사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5일부터 28일까지 경북대 중앙도서관 1층에서 유교 책판과 삼국 유사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은 그 영향력,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 인물이나 주제, 형태, 사회적 가치, 보존 상태, 희귀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데, 유교 책판과 삼국유산은 우리나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1월 26일 날 삼국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 지역 목록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삼국유사 번각판의 영인본과 경북대 도서관 소장본인 일연학연구원의 삼국유사 영인본 등 삼국유사 관련 연구서적 250여 책도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 한국의 유교 책판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삼국유사 관련 연구 자료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전시는 12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경북대학교 도서관 1층에 누구나 오셔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데요. 다만 대학교 도서관이다 보니 경북대학교 학생이 아니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갖고 가셔야겠습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8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고요. 대기질은 나쁨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